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잠깐 사이에 비가 내렸는데 흙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입니다. GLS 580 포매틱 준비를 했는데요. 3세대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죠. 위풍당당한 크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차체 길이가 5.2m에 달하고요. 너비도 2m를 훌쩍 뛰어넘죠. 2030mm, 차체 높이 1840mm, 휠베이스는 3m를 넘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한 면을 꽉 채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나들 때 좀 불편한 면도 없잖아 있죠. 이 큰 차를 끌고 달리는 심장 V8 4.0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 엔진이 내는 출력 577마력입니다 9단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고요. 가죽과 금속 그리고 나무 등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어서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최고 수준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느낌 또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도 있죠. 2열 시트에서 만나게 되는 여유로운 공간감도 이 차의 특징 중 하나일 테고요. 3열 시트는 1, 2열보다 좀 더 높게 배치를 해서 시야를 좀 트여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줄여 놓았더라고요. 아주 강한 힘, 큰 덩치, 여유 있는 공간으로 프리미엄 대형 SUV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충실하게 탑재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만나게 되는 시원한 화면, 뒷좌석에서도 각 시트마다 화면을 준비해 놓고 있고 또 7인치 태블릿 모니터를 또 하나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확인하고 작동하고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판매 가격 1억 8,15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을 넘보는 비싼 차죠.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차, 하지만 언젠간 타고 싶은 아빠들의 로망으로 남는 차 GLS 과연 어떤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S 580 포매틱입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하나로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송풍구를 보면 마이바흐 분위기도 나고요. 좀 그 원목과 가죽 그리고 금속 재질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연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첨단 다기능 스티어링 휠이죠. 새로운 모습입니다. 자,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스티어링 왼편에 시프트 다운, 오른쪽에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변속 레버는 칼럼 타입입니다. 위로 올라와 있죠. 계기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온 정보들을 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디센트 클래식이고 스포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프로드도 좌우의 각도, 롤링 각도, 피칭 각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서는 방향 나침판을 통해서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오프로드로 하게 되면 차량이 이렇게 상승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 4단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제동력 그리고 가속, 좌우 롤링, 앞뒤 피칭 각도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향 각도 이렇게 나옵니다. 36도까지 조향이 되네요. 카메라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끌어서 원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흙비입니다. 차창이 아주 지저분해지는데 매직 비전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와이퍼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워시액이 와이퍼 블레이드에서 바로 나와서 좀 더 효과적으로 닦아줍니다. 와이퍼는 또 열선 와이퍼죠. 그래서 한겨울에 따뜻한 물을 뿌려줘서 얼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공기질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PM2.5, 외부는 PM2.5가 9 수준인데 내부는 2입니다. 그래서 실내가 훨씬 더 공기질이 좋다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이온아이저 기능이 있죠.
여기 보면 방향제도 들어와 있습니다. 브라우저,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클래식 마사지 기능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온열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멀티 컨투어 시트, 허리 받침대 있습니다. 쭉 올리면 허리 받침대가 쭉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압박을 해줍니다. 측면 받침도 이렇게 0에서 1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 몸에 맞게 시트를 딱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에너자이징 컴포트, 공조, 온도, 오디오 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세팅한 값대로 해주는 겁니다. 시트에서 바람도 나오고요.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정해진 값들을 불러와서 실내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프로드 구동장치, 조향, 구동장치가 같이 왔네요. 엔진, 타이어 온도, 타이어 압력,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DSR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죠. 매뉴얼 변속, ESC 오프, 그리고 주차, 이 부분이죠. 투명 보닛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닛 아래에 있는 노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능일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실제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보유장치, 액티브, 그러니까 어댑티브 차간거리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그러니까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에 개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운힐 속도 조정 DSR, 시속 6km 미만으로 내리막길 저속 주행 장치인 거죠. 충돌 회피 기능,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지원 기능,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기능, 라이트, 멀티빔 LED, 다이나믹 하향등 들어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 가능하고요.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화면 두 개의 화면이 비슷한 크기 같은데 왼쪽 계기판은 12.3인치, 오른쪽은 10.25인치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12V 전원 연결구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에는 보온 보냉 기능이 들어와 있네요. 버튼을 눌러서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높낮이,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량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넓은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 커버를 열면 시원하게 차창 밖 하늘 풍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솔 박스, 제법 넓은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고 이 안에 C타입 USB 포트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2열, 3열 보고 가시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공간 따져볼 필요는 없겠죠. 무릎 앞으로 한 뼘이 넘는 공간, 머리 위로 역시 주먹 두 개 세워서 남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GLS 타면서 공간을 따져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이미 충분한 차고 넘치는 공간 확보했다 싶고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고급스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편하네요. 머리가 닿는 이 헤드레스트 부분에 상당히 푹신한 머리받침을 덧붙여 놓아서 헤드레스트에 기대는 머리의 느낌이 아주 푹신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한숨 자도 좋겠습니다. 자, 차창 열 수가 있는데요. 선바이저가 먼저 열리죠. 선바이저 이렇게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전동식으로 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바이저도 왼쪽에서 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오른쪽에서도 왼쪽 선바이저 햇볕 가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차창은 이렇게 완전히 수납이 되면서 넓게 열립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온열 시트, 냉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둘을 모두 같이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왼쪽 두 시트, 가운데 시트까지 왼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시트만 따로 떼서 또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부메스트 오디오 들어와 있고, 시트 이렇게 전동식으로 제일 뒤로 미루면 이 정도 되네요. 제일 앞으로 미루면 이 정도까지 옵니다. 제일 앞으로 밀어도 뭐 어지간한 중형 SUV 정도의 무릎 앞 공간 확보하고 있다, 좁지 않다라는 얘기죠. 홈레스트 내리면 여기 또 모니터, 태블릿 모니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가 되죠. 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뒤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듣는 FM 오디오를 뒤에서 블루투스 헤드폰을 통해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 기능들 모두 뒤에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사지 시트, 뒷좌석까지 마사지가 가능하네요. 허리 받침대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에너자이징 컴포트 또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블릿을 통해서도 차량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선 충전 장치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올려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 소품 정도, 담배 수첩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온도, 풍향, 풍량 조절할 수가 있네요. 끌 수도 있고요. HDMI 단자 2개,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HDMI 단자 하나, USB 단자 하나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센터 터널 제 손가락 높이 정도로 솟아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좌석 가운데 앉아도 이런 정도 자세 취할 수 있죠. 옆좌석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머리도 공간도 충분하고요. 시트도 그렇게 제법 편한 편입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차 7인승입니다. 3열까지 있는데요. 자, 3열 어떨지요? 3열 가서 보겠습니다. 3열로 가시죠. 네, 3열로 가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이렇게 누르면 2열과 운전석 시트도 좀 조절이 되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2열 시트 다시 원위치 하죠. 2열보다 좀 높게 시트가 배치됐네요. 극장식 시트 배열이죠.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게 앞이 막혀있는, 닫혀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은 안 듭니다. 운전석 앞에까지 시야가 트여 있네요. 뒷좌석을 위한 C타입 USB 포트 2개, 열선 시트 3단계, 오른쪽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보는데 아유, 공간 괜찮은데요. 무릎 앞에 주먹 하나 꽉 끼게 들어갑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넘는 공간 남아 있어서 3열 공간 치고는 대단히 우수하다, 넓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적화되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외기온도 8.5도, 시야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좀 끼어 있는 듯 하고요. 더 뉴 GLS 580 포매틱입니다. 3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덩치가 역시 큽니다. S클래스급이니까요. 클 수밖에 없는데 차체 길이가 5m, 너비가 2m, 휠베이스가 3m를 각각 넘어가죠. 주차 구획 한 구획이 꽉 차서 옆에 차가 있으면 문 열고 내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 정도로 큽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툭툭툭 치고 달리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걸리는구나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프리미엄 SUV의 수준에 걸맞게 실내는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움직임도 좀 묵직한 편이죠. 가볍게 가속하면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약간 무게감 있게 묵직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추월하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딱 끌어모을 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파워트레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V8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죠. 557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M177 엔진입니다.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또 회생제동 시스템 이용해서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16kW 정도의 힘을 추가로 더 보태줍니다. 9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속 100에서 한번 RPM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시속 100에서 1400까지 오르네요. 1400 9단이죠. 8 7 6 5 4 3단 5100rpm까지 떨어지네요. 2단으로는 안 내려오고요. 3단 5100, 9단 1400rpm까지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활성화 시켜서 잠깐 스티어링을 해서 손을 떼고 달려봅니다. 좌우로 차가 없고요.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차분하게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죠. 왼쪽으로는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읽지를 못하고 있죠. 좌우 3차로까지 보는 것 같지만 4차로만, 내가 달리는 한 차로만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갔던 차가 가운데 4차로로 들어오니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신형 주행보조 시스템은 좌우까지 3개 차로를 인식을 하죠. 그래서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차는 4차로 하나만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차선 변경 지원까지는 해주지 못합니다. 차선 이탈 방지,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정도의 기능까지만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앞에 트럭이 가고 있죠. 그냥 보통의 승용차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큰 차 작은 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4, 3, 2, 1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 차 공차 중량이 2670kg죠. 제 몸무게까지 하면 뭐 2.7톤 금방 훌쩍 넘어버리는데요. 근데 몸무게가 좀 육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킥다운 버튼을 걸어도 그렇게 바로 즉시 힘을 받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가볼까요? 빠른 속도에서 바람 소리도 크지 않고요. 이렇게 이 차 덩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차지만 고속주행을 할 때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의외인데요. 그만큼 MBH 대책을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차체의 흔들림 역시 무척 안정적이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이 떨림이 심하게 전달돼 올 텐데 차체의 흔들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SUV여서, 그리고 대형 SUV여서 상당히 차체가 높은 편인데도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다, 차체의 안정감을 잘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또 무거운 중량이 고속주행에서 좀 지그시 눌러주는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고속주행에서 상당히 괜찮은 기대 이상의 주행 안정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에 285-40R23, 뒤에는 325, 35R23 시리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죠. 23.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이 적용된 에어매틱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체의 높낮이를 정밀하게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시속 90km, 100km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노면 잡소리는 그렇다 치고 바람 소리라고 느낄 만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소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조용한 친구네요. 특수 유리막과 보충제 등을 사용을 해서 단열 효과, 소음 차단 효과를 높여주는 어쿠스틱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실내 정숙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자, 브레이크 제동 반응은 어떨까요? 제동 마지막 순간에는 비상등도 깜빡이고 안전띠도 몸을 되감고 하네요. 반발력이 강한 가운데 좀 부드러운 감이 느껴지는 그런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이고요. 차체의 반응도 앞이 그렇게 심하게 처박히는 것도 아닙니다. 무게가 상당한데요. 급제동을 할 때 앞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정감을 잃지 않는 제동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탐나는 SUV입니다. 자, 에어매틱 서스펜션, 23인치 타이어, 포매틱 사륜구동 시스템. 어느 정도의 코너링을 보일죠. 대형 SUV에서 일단 차체는 높습니다. 높은 만큼 시야는 좋지만 무게중심이 따라서 높아지죠. 자, 속도를 좀 올리고요.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조금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네요. 아무래도 차체가 높아서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차가 힘들어하는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타이어도 조용히 어금니 앙 다물듯이 조용한 상태로 코너링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진다는 느낌만 뺀다면 불안감이 없이 재미있게, 또 그런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좀 더 공격적인 코너링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잠깐 달려봤는데요. 557마력의 힘 대단합니다. 아주 고속주행까지 거침없이 치고 나가고요. 중저속 구간에서 좀 무게감 있는 움직임이 고속주행에 접어들면서는 아주 빠릿빠릿하게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7마력의 힘이 장난은 아니네요. 그 힘을 받쳐주는 게 이제 9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차체를 사륜구동 시스템, 에어매틱 서스펜션 등이 받쳐주고 있죠.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주행 품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덩치 큰 대형 SUV이지만 또 작정하고 달리니까 강력한 힘이 제대로 드러나네요. 하지만 이 차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공격적으로 스포츠카처럼 타기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게 타면 좀 불편한 점도 생깁니다. 덩치가 커서 회전할 때 뒤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테고요. 제동 성능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즉각적인 제동 성능을 보이는 게 아니어서 고속 주행할 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죠.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1억 8,150만 원입니다. 2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인데요.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최고 출력 557마력이죠. 공차 중량 2670km,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4.79km, 4.8km 정도 됩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4.9초입니다. 제가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야, 557마력의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큰 덩치가 아주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를 주파하고 있습니다. 자, GPS 계측기에 어느 정도 기록 체크되어 있죠. 기록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6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리터당 11.1km. 동작대교 남단 리터당 11.4km. 교대역 통과하고요. 최종 연비 리터당 10.4km 기록을 했네요. 네, 단도직입니다. 2차 메르세데스 벤츠 GLS 580 포매틱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아쉬움,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주행모드 에코가 없습니다. 메뉴 찾아보는데요. 다이나믹 셀렉트 찾아보는데 에코가 없어요. 어떻게 에코가 없을 수 있죠?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오프로드까지 4개 주행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데는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올라온 만큼 에코 모드가 있었다면 연비 효율도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아쉬움 전해봅니다. 자, 시트 조절 버튼입니다. 시트 조절 버튼, 이제 전동식 시트 자세 잡는 버튼은 여기 도어 패널에 들어와 있죠. 하지만 이 안쪽에 측면, 허리 받침, 측면 받침 부분들을 조절을 하려면 이 화면을 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컴포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하고 허리 받침대, 측면 받침대 선택을 한 뒤에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복잡하고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귀찮아서 쓰지 않게 됩니다. 좋은 기능, 많은 기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트 밑에 허리 받침대, 측면 받침대 정도 조절하는 버튼을 따로 만들어서 밖으로 빼놓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차 GLS 580 포매틱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주 잘 달립니다. 557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도로 위를 아주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이 차에는 어울리죠. 7인승 대형 SUV입니다. 촐싹대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주 무게감 있게,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게 이 차에는 어울린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빠르게 달리거나 좀 더 공격적인 운전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그런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줄 줄도 압니다. 600마력을 넘보는 힘, 사륜구동 시스템, 에어매틱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주행을 할 때도 제법 날렵한 몸놀림을 보여줬죠.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는 것보다는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달리는 게 이 차에는 어울리겠다 라는 얘기죠.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고급스러움은 벤츠에서 만나게 되는 최고 수준의 어떤 그 프리미엄한 그런 느낌을 만나게 되죠. 어떤 부분에서는 마이바흐의 분위기도 만날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도 만끽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의 폭도 상당히 넓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운전하는 재미, 즐거움 이런 부분들도 쏠쏠하지 않을까. 또한 동승객들도 특히 뒷좌석에 별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모니터들을 각 시트별로 하나씩, 그리고 7인치 태블릿 모니터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어떤 그 탑승객들이 움직이는 동안 지루하지 않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1억 8,15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 역시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가격이죠. 저로서는 다가서기 힘든 드림카로 남겨놓아야 하겠지만, 또 많은 아빠들, 가장들에게는 열심히 인생을 살게 하는 어떤 촉매제로 작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GLS 인생에 한 번쯤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